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여러분,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의 어떤 그 100만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자, 북한과 미국의 협상, 정상회담 개최 협상이 결렬했습니다. 미, 북 협상 결렬했습니다. 문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앞으로 이어질 이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조치, 이런 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듯한데, 그 관련한 소식들을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새벽에 보도가 쫙 나왔죠. 자, 지금 스웨덴에서 비건 그 한반도 특별대표와 북한을 김명길 그 순회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준비 그 실무 접촉을 했죠. 그런데 그게 결렬됐다고 합니다. 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김명길이 자기 이제 대사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협상이 우리 기대에 부응 못했다라고 이제 결렬을 선언했고요. 협상 이 결렬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협상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탓이다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완전히 미국의 탓으로 돌려버렸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라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이 생각하기에 미국의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가 뭡니까? 바로 CVID, FFVD, 그리고 그게 바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최종적인 이 비핵화, 이게 바로 CVID, FFVD 아닙니까? 그게 북한 입장에서는 구태의연한 태도란 말이죠. 사실 우리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기 때문에, 야, 이거 완전히 이제 강경파가 사라지니까 뭐 이거 그 북한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걱정도 사실 하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역시 사실은 대단히 강경파거든요. 그런 사람의 어떤 중심이 있었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쩡하게 적당히 해서 뭐 이벤트 하듯이 김정은 불러가지고 뭐 협상하고 또 쇼하고 하는 거, 이게 미국에서는 안 통해요. 우리나라는 북한을 맹목적으로 좋아하고, 이거 깨진 이상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저기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뭐 쇼 보여줘도, 야, 잘한다, 우리 뭐 햇님 달님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죠. 이게 뭐야, 지금 비핵화를 시켜야지. 우리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 핵을 통제해 왔는데, 우리 미국의 의지대로 핵을 용인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그동안 쭉 이어져 왔는데, 왜 트럼프 시대에 와서 우리 미국의 의지와 다르게 우리는 비핵화 해야 되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하는 저 북한을 핵을 용인해 주느냐라고 냉정한 평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함부로 우리 한국이 하듯이 어물쩡하게 적당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쇼 보여줘가지고 얻을 표보다는 잃을 표가 더 많다라는 계산 분명히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북한이 생각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태도,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즉 최종적인 비핵화의 그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협의 중단하고 미국에게 연말까지 숙고하라고 권했다. 이 연말까지는 뭐냐? 바로 올 신년사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올해 연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겠다, 이 말 했으니까 연말까지는 기다려봐야죠. 그래서 연말까지 다시 새로운 조건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면 우리 ICBM 이런 거 안 쏘고 한번 어떻게 해볼게 라는 그런 완곡한 부탁이죠. 자, 그래서 ICBM 시험 발사 중지 여부 미국에 달렸다. 우리가 ICBM 발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미국 그동안 니들이, 야, 내가 집권하는 동안 북한이 ICBM도 안 쏘고 또 핵실험도 안 하고 했으니까 내가 오바마보다 나은 거 아니냐 라고, 트럼프 너가 그동안 홍보해 왔는데 내가 이제 ICBM 쏴버리면은 너 그동안 홍보한 거 그거 다 물거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라. 그러니까 적당하게 영변 이 정도 내놓고 그냥 그 제재 해제해주고 남조선 시켜가지고 철도 깔아주고 금강산 또 개성공단 이런 거
뭐 확 그냥 풀도록 또 남조선의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하는 말이 이 개성공단을 다국적 기업공단으로 만들 거다. 더 크게 확장해서 이런 이야기 하니까 바로 다국적 기업공단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이죠. 그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북조선의 안보, 이 체제 안정, 김정은 정권의 안정 이것을 확실하게 담보해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뜻대로 안 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북한 뜻대로 안 되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자, 이 와중에 말이죠. 북한은 또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미국이 이번에도 가만히 있을까요? 이것도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아니다. 통상적인 국가의 통상적인 시험이다. 라고 용인해 줄까요? 지금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 이 E8 조인트 스타즈 즉 지상을 감시하는 정찰기, 전략 정찰기가 지금 2대가 왔다라고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건 뭐냐? 바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감시하러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인트 스타즈가 2대나 갑자기 가데나 기지에 왔다는 것은 아주 임박한 미래에, 며칠 내에 또는 임박한 미래에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딘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혹시 가능하다면 뭐 때려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압박의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미국 필요 없어 때리려면 때려봐 라고 하고는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그래 이거는 뭐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행위야. 또 정경두 같이 이상한 완전히 골빈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인지 북한 인민무력부의 대변인인지 모를 그따위 국방부 장관이 하는 말 있죠. 우리도 미사일 발사하는데 그건 뭐냐? 아니 우리가 핵실험했습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북한은 세계 질서를 위반하는 불법 핵실험을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고 제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핵 개발했습니까? 플루토늄 추출했어요? 우라늄 농축했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미사일 발사 실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그따위 말을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이런 데서 지금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말 한심한 작자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내년 총선용 김정은 박람쇼 구상을 했었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도대체 지금 이 사람 직업과 직책이 뭔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이가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11월 달이죠. 거기 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행사를 준비한다 라는 말을 흘렸죠. 그 말이 즉 김정은이가 10월 달에 부산에 올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는 부산 아니더라도 뭐 서울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확 또 지금 뭐 조국 때문에 확 떨어지고 있는 이 지지도 한 5%, 한 10%확 올려놓고 내년 총선 한번 하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었겠죠. 자, 아세안 정상회담 부산에서 열리는데 오셔서 저랑 이벤트 한번 하시죠. 이제 이렇게 제안을 계속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서훈 국정원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국정원 차원에서 지금 북한에 작업하고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탁현민 그 행사 담당하는 그 양반도 하는 말이 지금 뭐 김정은이 온 것을 대비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다라고 말을 흘리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 정부 비선 조직에서 계속 김정은을 좀 불러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미국하고 협상이 잘 되어야 김정은이가 와서 그나마 쌈짓돈이라도 좀 받아갈 수 있는 내가 남조선에 가가지고 이 정도 지금 하고 왔어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협상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야 너 여기 왜 왔냐?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11월 이전에 정상회담을 해야
그 한 아세안 정상회담 할 때 트럼프 대통령 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펜스 부통령이라도 오겠죠. 지난번에도 펜스 부통령이 작년에 왔으니까. 그러면은 정상회담을 해야 트럼프 대통령이든 펜스 부통령이든 이런 사람들하고 아이고 악수하고 지난번에 참 반가웠어요. 좀 뭐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이 너 이 자식 여기 왜 왔어? 우리하고 협상하자고 할 때 절대 핵 포기 안 한다고 니네들 그렇게 말 안 했어? 근데 여기 왜 왔어? 니 따위가. 이렇게 정말 이 세계 최강 대국의 미국 대통령이 눈을 부라리는 그런 행사에 김정은이가 올까요? 못 오죠. 김정은이가 11월 달에 부산에 오고 또는 12월, 1월에 서울에 오고 하는 것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만 할 수 있는 이벤트예요. 그런데 지금 아예 정상회담이 안 열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자, 다급해진 김정은, 시진핑 찾아 대책 논의하나? 물론 이 보도는 결렬되기 전에 나왔는데, 자, 이런 보도가 나왔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실무진들이 지난주부터 단둥에 배치되어 있으며 곧 김정은이 방중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은 분위기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이 스웨덴에서 진행 중인 미북 실무회담 결과를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베이징이나 북중 접경 지역에 방중 임박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국정원의 어떤 그 보고 이런 것들을 봐서 지금 김정은이 베이징을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북한의 그 실무자들이 단둥에 와서 지금 경호 이런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은 원래 협상이 잘 되었을 때 시진핑에게 가서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전에 지침 주신 대로 이 정도 선에서 지금 하게 됐고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하려고 했겠죠. 자, 이제 협상 깨졌습니다. 시진핑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협상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지께서 저에게 원유와 연료 그리고 돈, 관광객 이런 것들을 얼마 이 정도로 좀 밀어주시면 제가 미국하고 확실하게 세게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구걸하러 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시진핑한테 이제 보고하러 가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 대신 동지께서 확실하게 좀 밀어주십시오. 그럼 세게 나갈게요. 그런데 시진핑이 못 밀어준다 라고 하면 이제 김정은은 큰일 나는 것이고, 그래 밀어줄게 라고 하면은 김정은은 단기적으로는 큰일 나는 것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만 큰일 나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 미국의 어떤 그 대북 제재 감시망에 딱 언젠가는 걸려들겠죠.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그냥 조져버리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김정은은 괜찮겠지만 어쨌든 단장기적으로 이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자, 안팎으로 사면 초가에 내몰린 문재인 대통령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조국, 저는 정치평론가 아니지만 조국 정말 이런 사람 있을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을 또 수호하자고 나오는 분들 정말 더 이상한 사람이죠. 자, 이렇게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랐다라고 하는데 무슨 반입니까? 3분의 1과 3분의 1로 갈랐죠. 비정상적인 아주 정신 깨진 이상한 사람 3분의 1 그리고 정상적인 3분의 2로 지금 갈라놨습니다. 정말 잘 갈랐습니다. 대한민국을 해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눈에 지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도 이런 황당한 사람을 수호하자라고 나서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반대 세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죠?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 반대 세력이다 라는 것을 지금 딱 갈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훌륭한 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김정은 불러서 쇼해서 계속 다수당을 차지하고 정권 연장의 길로 가보자 라고 했던 이 정권의 획책이 드디어 가장 중요한 이슈인 북한 핵 문제 지금 난관에 봉착해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결렬돼서 이제 정상회담 안 되게 됩니다. 우리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미국이 안 돼라고 하면 돈 한 푼 북한에 양성적으로 줄 수 없습니다. 음성적으로는 뭐 주다가 걸리면 큰일 나는 거겠지만, 자, 이제 뭉치면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세력이 다수당을 뺏어 와서 이 정부의 레임덕을 만들면 대한민국은 이 안보는 튼튼하게 굳건한 반석 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뭉쳐야 됩니다. 과거 잊고 현재만 생각하고 오직 이 반대세,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뭉치는 이런 큰 결심을 합시다. 끝이 보입니다. 뭉칩시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